네, 노총각만 3천만 명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네. 일단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게 바로 인형과 중국 남성이 결혼을 발표한 사진인데요. 당시 시대상을 반영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에서 3천만 명의 남성이 배우자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중국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유의 남아선호 사상에다가 중국이 그간 취해왔던 산하 제한 정책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멀리 중국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노총각이 우리 회사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고백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저도 노총각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네, 중국은 뭐 어쨌거나 3천만 명이 되는군요. 네. 네, 그동안 뭐 중국에서는 이제 자녀 한 사람밖에 낳지 못하는 네. 산하 제한이 걸려 있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남아 선호 때문에 남초가 좀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정책, 한 사람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정책이 무려 2015년까지 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가 됐죠. 보시는 것처럼 중국 출산율도 1.2명에서 1.5명에 불과하고 인구 증가율도 점점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중국 정부에서 최근에는 뭐 2자녀에서 3자녀 출산까지 좀 허용하고 나선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는 중국도 이렇게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네, 중국이 또 앞으로 내수를 주도로 좀 성장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인구가 줄게 되면 이런 성장 전략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16세에서 59세까지 중국의 노동 인구가 2011년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대가족 문화가 사라지는 것도 중국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중국의 복지 시스템이 서구 사회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것이 까닭인데 중국은 뭐 가족끼리 일종의 사회 안전망을 좀 마련해 왔었는데 이제는 중국 정부에서 앞으로 노인 부양과 또 복지 정책에 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중국의 세자녀 정책을 우리나라에서도 반긴다고요? 네, 우리나라의 출산과 육아 관련주들입니다. 실제로 뭐 오늘까지도 육아 장난감 업체인 제로투세븐은 물론이고 유아 용품 업체인 아가방 컴퍼니와 또 유아 신발 제조사 투박스 코리아, 또 분유를 판매하는 메일유업까지 좀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앞서서도 2015년에 한 차례 산하 정책을 완화했을 때 반짝 인구가 늘고 크게 영향이 없었던 만큼 단기적인 상승의 계기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제한만 푼다고 인구가 쉽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나라 사례만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